지난 5월 1차 출시국에 출시한 M4 아이패드 프로가 6월 19일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됐어요. 사실 직구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패드 자체가 자주 바꾸는 제품도 아닐 뿐더러 가격도 많이 비싸져서 고민을 했고, 제일 큰 고민은 11인치냐 아니면 13인치냐를 가장 고민했어요. 제가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사용하다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로 바꾸고 나서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이패드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었었는데 전부 판매하고 지금은 아이패드 미니 6만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적당하게 11인치로 구입을 했고, 원래는 셀룰러 모델을 선호했지만 이번엔 와이파이 모델에 1TB 나노 텍스처 글라스 모델로 구입을 했어요. 가격은 아이패드만 254만 9천원인데 어쩌다 아이패드 가격이 이렇게 됐는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박스 전면엔 아이패드 프로의 사진이 있고 측면엔 아이패드 프로라고 적혀 있고 애플 로고도 이렇게 있어요. 기존이랑 똑같죠. 그리고 저는 나노 텍스처 글라스 옵션을 추가해서 후면에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구성품은 20W 어댑터랑 검은색으로 된 USB C2C 케이블, 아마 기기 색상에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설명서랑 이 나노 텍스처 글라스 옵션에만 들어가는 전용 클리너가 있어요. 예전에 판매했던 나노 텍스처 클리너가 있는데 두 개 비교하면 조금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좀 차이가 있네요. 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제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설명서에 디스플레이 청소하기라고 해가지고 광택용 천으로만 청소하라고 되어 있고, 뭐 얼룩이 있을 땐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 스티커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받아서 붙이거나 그러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주던 걸 안 주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 잠깐 다녀오면서 M4 아이패드 두 개를 전부 다 봤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13인치는 충격적으로 가벼워졌다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엄청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근데 11인치 모델은 전작이랑 비교하면 한 20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확 체감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벼워지기는 했고, 얇은 두께는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그 이전 아이패드들이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막 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께는 얇아졌지만 내부 구조를 다시 해서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은 기존이랑 똑같이 두 개인데 지난 아이패드까지는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였어요. 근데 이번엔 실버랑 스페이스 블랙으로 변경이 되면서 스페이스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1TB 이상 저장 공간을 선택해야 구입할 수 있는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보면 전체가 아니라 화면이 보이는 부분만 나노 텍스처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베젤 부분이랑 경계가 딱 보이는데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이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노 텍스처 글라스 자체를 처음 보는데 약간 종이 질감 필름보다는 되게 촘촘한 무광 필름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 휴대폰 같이 작은 제품들은 괜찮은데 태블릿은 강화 유리 같은 거 부착하면 반사가 너무 심해서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이 질감이나 무광 필름 같은 거 부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화면을 무언가로 항상 보호해야 되는 분들은 이 위에 부착할 만한 제품이 없어서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는 전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화면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 깔끔하고 그 텐덤 OLED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OLED 디스플레이 두 개를 겹쳐오는 형태라 사용 전력은 낮으면서 성능은 같고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만족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랑 함께 M4 프로세서를 공개했는데 맥이 아닌 아이패드에 먼저 탑재되는 건 좀 신기했어요. 램은 1TB, 2TB 저장 공간은 16GB 램이고 나머지는 8GB 램으로 2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존 아이패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가 이 세로 기준이 아닌 가로 기준으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세로로 돌렸을 때 상단에 있었는데 이제 가로로 돌렸을 때 위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키보드 액세서리를 만들면서 이미 애플은 아이패드의 디폴트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부팅 로고도 가로 기준으로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 애플 로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발열 해소를 위해서 뭐 구리로 만들었다 라고 키노트 때 얘기를 했었고, 이
이 로고도 아마 이제 가로 기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로고 자체의 방향도 바뀌고 여기 하단에 아이패드 각인의 방향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붙어있던 자석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서 아이패드 후면 자석을 이용하던 액세서리는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카메라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카메라 선 부분이 기존에는 유리였는데 이번엔 후면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놨고, 카메라 자체도 듀얼 카메라에서 초광각을 뺀 싱글 카메라로 변경됐어요. 이 부분은 좀 다운그레이드 같은데, 초광각 카메라의 품질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 아이패드 프로로 다양한 활용을 하기 바라는 거랑은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튼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엔 키보드 연결을 위한 포고핀이 있고요. M4가 탑재됐고 나노 텍스처 글라스 옵션이 있다는 거,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는 부분 외에는 사실 딱히 감흥이 없는 이유가, 어차피 아이패드가 이렇게 고사양이라고 해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인 것 같아요. 이 OS 자체를 갈아엎지 않는 이상 여기서 계속 멈춰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M2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때 이것저것 활용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OS의 한계로 불편함부터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랑 같이 출시한 제품이 또 있어요. 애플 펜슬인데 이제 하다하다 펜슬에도 프로가 붙었어요. 애플 펜슬 프로라는 이름이고, 요 겉에 있는 패키지 모양은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애플 펜슬 프로는 이전 아이패드에선 사용할 수 없고 M4 아이패드 프로랑 M2 아이패드 에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들이 카메라 위치를 전부 바꾸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여튼 이전 아이패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USB-C 애플 펜슬은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펜슬 프로에는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는데, 일단 햅틱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능을 바꿀 때 이렇게 누르면 햅틱 진동이 오는데 기능을 바꾼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무용지물인 나의 찾기 기능도 들어갔어요. 애플 펜슬처럼 잃어버리기 쉬운 액세서리가 또 있을까 싶은데, 에어태그나 에어팟처럼 근처에 있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위치를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서 펜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 펜의 굵기나 모양이 달라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애플 펜슬 3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프로를 붙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매직 키보드예요.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액세서리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 가격 때문에 그래요. 11인치용이 449,000원인데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제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9인치를 사용하면서 항상 매직 키보드도 같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 표면의 재질이었어요. 약간 실리콘 느낌이라 내구성도 별로고 지문도 막 덕지덕지 묻고, 그래서 위에 스킨이나 보호 필름을 부착해서 사용하곤 했었는데, 애플 측 설명으로는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만지는 느낌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ESC 키 포함 펑션열이 생겼어요. 이건 솔직히 처음부터 만들어줬어야 했고 리뉴얼이 된다면 무조건 추가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미 아이패드 10세대 키보드에서 펑션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고,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트랙패드 양쪽도 겉면이랑 같은 재질이었는데, 이 하단 키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맥북과 많이 흡사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 트랙패드도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눌리는 느낌이었는데 맥북처럼 햅틱 피드백 형태로 변경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눌러도 눌려지지가 않아요. 가격이 비싸도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만족도라도 높을 텐데, 이전 매직 키보드는 좀 너무했죠. 그리고 이 키보드 형태는 맥북과 같이 가위식 키보드라 키감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늘은 이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와 애플 펜슬 프로, 그리고 새로운 매직 키보드까지 개봉하고 첫인상만 살펴봤어요. 어차피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첫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고, 사용해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나 의외의 장단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